자,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특수전 병력을 파병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군사를 보내던 그 모습을 우리 정부는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북한의 파병 공식 확인,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1차로 이송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보원이 사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조만간 폭풍군단 소속 12,000여 명 규모로 추가 파병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국제사회 몰래 저런 특수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몰래 그걸 대한민국 정보기관이요. 대한민국의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 출처가 달리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봤더니 우리 위성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흑백 사진 저걸 봐야 됩니다. 북한의 병력을 수송하던 러시아 함정이 북한 청진항 인근에서 활동하는 장면을 위성이 북한 상공에서 딱 찍었다는 겁니다. 이 위성, 우리 위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이고요. 저걸 판독해낸 것도 우리 국가정보원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민간 위성 업체가 제공한 러시아에서 이미 북한군이 와 있다는 사진도 함께 우리 국정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게 말이죠. 러시아 함정이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가깝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항 등으로 이 교묘히 이 군함을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이 몰래 쫙 1,200명, 1,500명을 거기에 착착착 실어서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다 보고 있다 위성으로 탁 찍고 어떻게 알고 우리 국정원이 그 절체절명의 사진을 이렇게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성이라 이걸 찍어서 포착해서 공개까지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의 정보 자산은 상당 부분 북러 접경 지역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협력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북러 협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 또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과도 협력을 했을 거고요. 예. 아시다시피 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북한 저 상공에 24시간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도 저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인공위성을 저렇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위성 자산이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저렇게 우리나라의 위성 능력을 공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북한도 저런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었다니요. 사실 저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백이거든요. 예. 북한과 러시아는 가급적 비밀리에 북한군을 이제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을 텐데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보가 새다 보니까 상당히 김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군의 참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군요. 대단히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위성이 이른바 사물의 전자파를 쏴서 반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합성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 사진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성의 장점은 주간이건 야간이건 날씨가 좋건 흐리건 관계없이 이렇게 선명하게 포착을 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보원이 상당히 잘 잡아냈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옆에서 서 있었던 이 미사일 전문가가 어느새 러시아 현장에 급파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국정원이 AI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할 때 김정은 뒤에 찰칵 찍혀 있었던 미사일 전문가,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현지에 파병이 되어 있는 장면을 국정원이 특정해냈습니다. AI 안면 인식 기술 우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자, 유사도 80%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 동일 인물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죠. 김정은 옆에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화면, 이번에 러시아 현장에 포착된 사진이 왼쪽 화면입니다. 저렇게. 그런데 이걸 두 장을 놓고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를 본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진 정보 속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AI 안면 인식 기술로 북한 매체가 과거에 공개했던 인물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물과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포착된 북한군으로 의심되는, 저게 북한군인지 몽골인인지 러시아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조회했을 때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전소훈 비서관님, 예. 지금 같은 굉장히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파병도 찍고 러시아에 파병돼 있는 사람도 북한군이다라는 것도 특정해낸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든든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가 안보라는 거는 이제 국방부의 군대만 가지고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정보력이 정말로 정보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강력한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그 대척점에 있고 주변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히 또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국가 또 국민도 정보기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